안녕하세요. 헤라 딱딱똑입니다. 저번 영상에 태어나서 3년간의 뇌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. 뇌발달에 좋은 스킨십과 애착 형성에 대해 말씀드렸죠. 오늘은 이어서 영아를 위한 두뇌 발달 촉진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활동은요, 책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. 책을 가까이 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죠.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책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.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알려드릴게요. 임신했을 때부터 다양하게 태교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어서 6개월까지는 그냥 아이들에게 정서에 좋은 책들을 꾸준히 계속 읽어주시면 좋습니다. 6개월 이후 이 시기부터는 책의 내용이나 수준보다는 형태와 색상이 선명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이 시기의 아이들은 책을 입으로 물고 빨고 찍고 던지는 등으로 탐색하거나 책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책을 장난감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의성어나 의태어 등이 풍부한 그런 책, 또 리듬감이 있는 책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끌고 또 반복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나 또 보드북, 또 플랫북, 또 파워북 같은 책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. 영아 같은 경우는요, 기계음보다는 사람 음성에 더 반응을 합니다. 엄마 또는 주양육자의 목소리로 문장이나 단어에 강약을 넣어서 리듬감을 주어서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토끼가 깡충깡충, 거북이가 느릿느릿, 이런 식으로 의성어나 의태어가 담긴 그런 책, 또 이 책을 읽어주실 때요, 강약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요. 이렇게 읽는 것보다 토끼가 깡충깡충 어디로 갈까? 이런 식으로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죠. 책으로 집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책으로 도미노를 한다던가 하면서 책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만 1세부터 2세까지는요,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아니면 일상생활에 관련된 도서, 운동 발달 혹은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은데요. 만약에 지금 만 1세, 만 2세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? 맞아요. 배변 훈련이죠. 그런 배변 훈련에 관한 그런 도서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휘들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책을 읽어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죠. 저는 맞벌이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로 아이들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어주었는데요.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책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꾸준히 하시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도 좋고 또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. 물론 실천이 중요하죠. 바로 시작해 보세요. 두 번째는요, 오감 혹은 촉감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,
다양한 촉감이나 오감들을 아이들이 경험해 보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. 그래서 우리 영화반 교실에 가면요, 환경 구성으로 촉감 놀이판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. 시중에 파는 촉감 놀이책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더 좋겠지만, 더 좋은 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책이 있어요. 이런 책에다가 여기다가 아이들에게 솜이나 또 수습감, 또 단추,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붙이면서 아이들하고 이거 느낌이 어때? 하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겠죠. 만 1세, 만 2세 아이들하고 함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물티슈, 이런 뚜껑도 우리 버리지 마시고요. 이런 도화지 같은 거나 아니면 벽 쪽에다 전지를 붙여서 물티슈 뚜껑들을 붙여서 물티슈 뚜껑 안에 단추, 뭐 수습감, 뿅뿅이,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붙이면서 느낌은 어때? 어떤 느낌이야? 하고 물어보고, 또 어머님들이 이거는 푹신푹신하구나,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들을 가르쳐 주시면 더 좋아요. 또 촉감 활동으로 두부나 티밥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활동해 볼 수 있습니다. 뭐 두부 같은 거 예를 들면요, 그릇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아이가 손으로 찔러본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눌러본다던가,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이때 주의사항으로는요,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고요. 너무 딱딱하거나 아이들이 만졌을 때 좀 부담 가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근데요, 이 활동은요,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. 왜요? 뒤처리가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시중에는요, 아이들을 위한 그 김장 매트나 아니면 더 좋은 매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매트들을 까시고 그 위에 아이를 놓고 아이가 그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뒤처리할 때 조금 편리합니다. 세 번째 활동은요, 난타놀이나 악기놀이입니다. 다양한 물건을 두드리고 흔들면서 소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청각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. 또 소리를 기억하고 아이들이 상상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집안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면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주방에서 사용하는 냄비 뚜껑, 혹은 아이들이 다 먹은 분유통을 이용해서 드럼을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플라스틱 컵, 또 주걱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두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이 활동을 제일 싫어하세요. 왜요? 너무 시끄럽거든요. 그러면요, 그냥 부모님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두드리세요. 같이 두두두두두두두 신나게 같이 두드리면요, 부모님도 스트레스도 풀리고요,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습니다. 또 이런 음료수 페트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, 마라카스 악기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활동은요, 주의해야 할 점은요, 이렇게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순간 아이들 열어서 입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요, 꼭 뚜껑을 글루건이나 그런 것들로 한번 계속 봉해 주세요. 그리고 눈을 떼시면 안 돼요. 순간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하고 만 1세, 만 2세 같은 아이들한테 같이 이렇게 넣어서 부모님들 같이 통에다가 넣어봐서 마라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. 꼭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. 네 번째
번째로는요. 아이들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.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요. 앉기, 서기, 걷기 활동을 통해 균형감을 길러주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. 잼잼, 손뼉치기, 또 공구르기 등으로 놀이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발등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하나, 둘, 하나, 둘 걸음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아니면 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아이의 발바닥을 꾸물 하면서 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. 풍선을 아이의 발 쪽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풍선을 발로 뿡뿡 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12개월 이후의 아이들에게는요. 평소 잘 쓰지 않은 부위들을 쓰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. 이러면요. 좌우 신체 균형 있는 발달을 줄 수 있습니다. 오른손을 이게 오른손이죠. 오른손을 사용하는 아이라면 가끔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왼손으로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지 않는 부위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. 젓가락을 하는 활동 또한 아이들의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므로 놀이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 에디슨 젓가락 아이들 이 시기에 많이 사용하죠. 젓가락을 통해 탁구공 잡기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. 쿠킹 오일을 구겨서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잡아보는 활동으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. 또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물건을 숨겨놓고 아이가 숨겨놓은 곳을 확인하여 숨겨진 물건을 찾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. 또 퍼즐 활동, 구슬 깨기, 점토놀이, 종이 찢기, 가위질 같은 활동을 통해서 소근육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촉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는요. 잘 자기입니다.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은요.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잠을 잔다는 것은요. 지친 뇌를 쉬게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낮 동안 소멸된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효과적입니다. 그렇다면요. 잠을 잘 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손으로 놀라서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죠? 맞아요. 겉사계 같은 것으로 몸을 감싸주어서 아이가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6개월 이후는 아이가 자다 깨거나 할 때 안아주거나 수유를 해서 재우지 않고 등을 두드려 준다거나 자장가를 들려주며 아이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아이가 깰 때마다 안아주고 수유를 먹이고 재우게 되면요.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깰 때마다 안아주고 이런 습관보다는 아이가 깨서 놀랐으면 부드럽게 등을 토닥토닥 걸어주시고 또 부모님의 음성으로 자장가 노래를 불러주신다거나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요. 낮과 밤의 구별을
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낮은 환하게, 밤은 조금 어둡게 해서 낮과 밤의 구별을 확실하게 주시고요. 밤에 기저귀를 갈 때나 또 분유, 모유를 먹일 때 너무 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12개월 이후의 아이들에게는요, 수면의 패턴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목욕하고 옷 갈아입히고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잠재우기 활동을 20분에서 30분 동안 늘 같은 순서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.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잠들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규칙적인 패턴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아이가 늦게까지 놀지 않도록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시청하지 않도록 잠자리 주변 정리는 깔끔하게 해주셔서 아이가 잠자는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. 네, 오늘은요, 영아기 두뇌 발달 촉진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은요, 우리 유아기 만 4세부터 만 7세를 위한 두뇌 발달 촉진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